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실패한 미사일 시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미사일 역량 향상을 위한 작업을 반복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억지 강화에 주력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더 많다며 평양에서 볼 수 있는 고도 20km 부근에서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대형 액체 추진체 엔진이 추진 단계에서 실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2017년 화성 12형도 3차례나 실패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면서 북한은 이번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미사일을 개선할 것이며 따라서 미사일 시험 유예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화성 12형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발사는 물론 지난 2차례 실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최근 3차례 미사일 시험 사이에 정확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vious two tests, it was said that they were tests of an ICBM, but they didn't fly as far as an ICBM should fly. So we have to ask, first two were maybe they just didn't fuel the second stage, only partial tests of an ICBM, or did those two tests also fail?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한국이 억지 조치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초반부터 외교와 강력한 억지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억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ove on the trajectory, we see an increasing emphasis on deterrent measures. More recently, it has included military signaling measures designed to show resolve and express displeasure.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는 것이라며 올해 한반도 내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 not optimistic at all. I think it'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an escalation in the coming year. North Korea is determined to further develop its new ICBM, so it will be conducting more tests. It's not doing this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or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It's doing it to meet its own technology and military goals of having a new system.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방위와 억지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 등 다양한 미국 자산을 동원한 다른 훈련 재개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현재 상황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막으로 인식했다고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만일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잃는다면 미국이나 한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협상할 당시 주한미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을 확인할 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에 어떤 의미인지 물으면서 철수를 하면 북한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계가 발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막으로 여긴다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김정은은 주한미군이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s we developed our relationship more fully, what became very clear is he view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bulwark against his real threat, which came from Xi Jinping. He knew that having American troops there were the counterbalance, not only for the South Koreans, not only for the Japanese, not only for the United States and our Western interests, but for him as well. 폼페오 장관은 또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만나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모두 그 직전에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면서 분명히 시 주석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잃게 된다면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지배하려는 중국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 more nuanced, better analysis is that Chairman Kim knows, just like the rest of us in the world know, that Xi Jinping threatens his sovereignty as well. That if he's to lose power, it is most likely not to come from the United States, not likely to come from South Korea, but because Xi concludes that a little more territory, a little more real estate, and a little less freedom on the Chinese border is something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needs. 폼페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는 안전 보장보다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지난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내면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을 약속받고 주요 핵시설을 폐기하는 데까지 가까이 갔지만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대북 억지력의 기초는 준비태세라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15일 케네스 윌즈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임박 징후와 관련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주한미군의 모토인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는 Fight Tonight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공군과 한국 공군은 공격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어떤 위기에라도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윌즈바흐 사령관이 말했듯이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또 북한의 계속되는 ICBM 위협과 관련해 국무부가 명시한 것처럼 이런 발사는 올해 초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며 미국 억지력의 기초는 준비태세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과 모두 통화하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모디 총리가 윤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윤 당선인도 모디 총리의 지방선거 승리 축하로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도와 외교 안보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지평을 넓힌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내년 양국 외교 수립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디 총리는 영내 안보 위험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윤 당선인의 임기 동안 우호 증진 관계가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통화로 윤 당선인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영내 사자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들과 모두 통화를 마쳤으며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에서는 향후 쿼드와의 협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통해 북한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 호텔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의해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순안 일대에는 차량들로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고성항 일대를 촬영한 지난 15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해금강 호텔의 옥상 부분 전체에 구멍이 뚫린 듯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등 건물의 윤곽을 보여줬던 하얀색 부분은 이제 건물의 뒷부분과 남쪽 외벽에만 일부 남아있을 뿐입니다. 앞서 B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해금강 호텔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했으며 9일부터는 옥상의 중앙 부분까지 뚫은 구멍이 확대되거나 이 자리에 중장비가 올라선 듯 어두운 색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엿새 만인 15일 위성사진에서는 어두운 색 부분이 건물 전체로 확대된 모습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건물 옥상 부분이 뜯겼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위성사진을 통해 건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까지 철거 작업이 이뤄진 만큼 건물 기능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항구에 위치한 수상 건물 해금강 호텔은 북한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2000년부터 현대 아산이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하면서 현대 아산이나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이를 철거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1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던 평양 순안의 공항 북쪽 활주로에는 차량들로 분주한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16일 오전 10시 30분, 즉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의 아래쪽 유도로 부근에 차량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들이 약 140m에 걸쳐 줄을 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BOA는 외부 공개가 제한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이들 차량들이 약 9대였고 반대편 활주로에도 중간 공간 쪽으로 바짝 붙어있는 3대의 차량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차량이 군사용 장비인지 아니면 이동식 발사 차량인지는 판독하기 어려웠습니다. You can see vehicles on it, and they're parked alongside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There's no question that these are part of the more than likely the things that were used for the launch that happened on the 16th.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전후에 이 일대에 활주로와 같은 색상의 넓은 콘크리트 지대를 설치했으며 이후 12일에는 이 중 2개의 콘크리트 토대만을 남긴 채 전체 지대가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성사진에서는 앞서 북한이 최근 설치한 콘크리트 토대가 주변과 같은 색깔로 뒤덮이는 방식으로 나타나 북한 당국에 의한 위장 정황으로 추정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 조직과 연계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들은 애국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범죄 조직보다 금전 탈취 등 이익의 목적을 둔 러시아어 기반 지하 범죄 조직과 연계 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그 대상이 구소련 등 공산권 국가만 아니면 전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 점 역시 북한의 해킹 조직의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이 최소 지난 2015년부터 러시아어 기반 해킹 조직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러시아어 기반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훼손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더욱더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